늦깎이 학생의 2020학년도 방송대 수업 후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과목을 공부를 했는데 한국 사회 문제, 이거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지만 교육 문제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교육 문제는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청년 일자리와 관계된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일자리가 없다든지 이런 거.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인구 문제가 생기고, 이 사회 문제는 어느 하나의 부분을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관된 부분이다. 종전에 못 느꼈던 거, 이 한국 사회론을 공부하면서 그런 거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이러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문제, 이 전기 문제, 우리가 항상 전기 풍족하게 쓰지만은 이 부분이 원전 문제가 있고 또 화력발전 문제가 있는데, 원전 문제는 환경 문제, 재앙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 화력발전은 값은 싸지만 또 대신에 미세먼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수도권의 28%가 그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다, 이런 얘기. 이것이 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심각한 이 사회 문제로 남는다. 이게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언어와 생활인데, 이거는 통신언어,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고 또 접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공부한 것 같다. 저도 개인적으로 손녀한테 통신언어에 대해서 좀 이번에 많이 얻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언어. 북한은 사실 이질적이잖아요. 이제는 오래돼가지고. 남북이 갈라져서 오래돼가지고 그런 문제. 이 북한 언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중한 번역 연습인데, 이거 전공 과목 아닙니까? 번역이 가장 중요하죠. 중문과에서. 그런데 이게 번역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역을 하면은 전혀 딴소리가 되고, 또 만약에 직역을 하면 좀 어딘가 어색하고, 그런데 완벽하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공부가 가치가 있는 공부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현대문학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문학의 변천 과정을 보니까 계몽문학에서 출발했다. 근데 그 계몽문학이 왜 계몽문학에서 출발했는가? 1910년대에 중국의 문맹자가 90%가 되었다고 하니까 백성들을 계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몽을 하려고 보니까 문언문이 어려워가지고 백성들이 접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백화문으로 바꿔야 된다. 백화문으로 바꾸고, 그래서 결국은 소설도 백화문으로 썼다. 이제 그 다음에 항전문학이라든지 신시기 문학이라든지 이렇게 발전되어 온다. 근데 이것을 다른 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역사,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이데올로기하고 관계된다. 이데올로기가 어떠냐?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닌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만약에 중국을 통일했다면 어떻게 문학이 변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경서제자 강독인데, 주후의 경몰치지도 있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부. 그 다음에 논어의 학위시습지 불여여로라든지 자의사교, 문행충신이라든지 삼인행의 필요 아사언이라든지 그 외에도 많죠. 그 다음에 장자의 소요요라든지 쓸모 없음의 쓸모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 이런 것도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자의 관학편을 보면은 이제 학불가 이이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순자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 그랬어요. 평생 학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청출어라 뭐 유래가 되는 말도 여기 문장에 좀 나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순자의 문장 중에 천리마도 한 번 뛰어서는 10보의 거리를 갈 수가 없고 둔마도 10일을 가면 역시 따라잡는다. 이거를 이제 현대에서 비유를 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방통대 학우님들 중에서 머리가 아주 좋은 분, 그러니까 아주 정말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공부를 전혀 안 했다, 안 하고서 시험을 봤다 그러면 아마 거의 좋은 점수 받기 어렵고요. 서려 머리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도 그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점수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봤고요. 아무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경서제자강독은 의미 있는 과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용문 말씀을 드릴게요. 실용문은 말하자면 뭐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직원으로 간다든지 파견돼서 간다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독일 사람으로서 한국에 와서 20년 동안 산 사람이 있어요. 안톤 숄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자인데 어디다 인터뷰를 했어요. 어디 매체에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한국은 와서 보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죠.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실제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기말고사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워크북을 보고 또 거기다가 기출문제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학점을 따면요 남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깊이 있는 공부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번 학기에 코로나 때문에 그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통대 학생들은 사실 좀 익숙하잖아요. 이 온라인 학습이 익숙한데 출석 수업이나 기말고사가 없어서 조금 심심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번 공부하면서 상당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서 뭔가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은 이번 그 공부한 부분에, 공부한 과목의 그 주요 내용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학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2020학년도 1학기 수업 후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